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다소 좀 아쉬웠다. 이렇게 숫자만 보고 과연 그러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린 요소가 무엇일까? 유리나 캐스터의 질문이었습니다. 박준현 운영위원님, 오늘 네이버 주가가 6%나 튀어 올랐고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실렸습니다. 오늘 주가 환호한 건 어떤 내용에 포커스가 맞춰진 건가요? 예, 이제 영업이익 증가는 크진 않았어요. 이제 네. 가이던스 대비해서 약간 뭐 상회하는 쪽이었는데 그동안 눈높이보단 좋았던 거. 네이버의 네. 실적의 발표를 보게 되면 계속 최근에 들어서 가이던스 대비해서 좋게 나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한 5% 10% 정도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쵸. 근데 오래간만에 가이던스 대비해서 좋게 나왔던 부분에다가 아, 그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지만 보니까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더라고요. 네. 약 19% 정도. 거의 많이 거의 두 자릿수 두 자릿수 증가됐어요. 증가했습니다. 네. 네이버가 이제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요. 매출액은 거의 평균 2016년도 보게 되면 거의 10% 15%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계속 2016년도에 1조 1천억 고점 찍은 뒤로 9,400억, 작년도에 7천, 올해는 이제 7,500억대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었거든요. 떨어진 이유 자체가 이게 매출액은 증가되는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자체는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계속 새로운 사업을 늘리고 있어서 예, 그렇죠. 대표적으로 걷어들이는 게 없는. 일본의 라인 쪽에 엄청나게 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네. 여러 가지 라인 투자도 어느 정도 좀 최근 들어서 상반기 때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투자에 따른 부담이 완화가 좀 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신규 사업 진출하면서 마케팅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마케팅과 관련된 비용 처리가 많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다. 안전하겠지만 이제는 좀 그동안 투자했던 자회사라든가 또 이 회사가 네이버가 여러 가지 사업 분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하도 좀 많아가지고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엄청 많이 했던 사업 분할했던 것들도 예.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쪽이에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페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그러니까 회수하는 그렇죠. 기에 접어들었다고 시장이 안도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도 투자를 하지만은 이제는 투자보다는 또 해소하는 쪽에 돈이 좀 들어오고 있는 네. 과정적으로 이번 실적에 전환이 좀 된 게 신호가 아닌가. 나왔다. 이제 그런 또 부분들이 네. 또 네이버 주가를 보시게 되면 거의 주가가 눌렸지 않습니까? 거의 뭐 몇 년 동안. 그랬던 부분 자체가 이번 분기에 오래간만에 가이던스보다 상향 조정된 부분 자체가 네.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요즘 특징이 전반적으로 경기 관련 종목 중에 전방이 안 좋은 종목들은 실적이 조금 좋게 나와도 못 가는데 약간의 성장성 있는 종목들은 약간의 좋게 나오면 주가가 빠르게 반영하는 게 이번 3분기 실적의 특징이 아닌가. 네. 그래서 네이버도 아무래도 성장하는 회사니까 그런 또 부분들이 오늘 주가에 긍정적으로 저는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동현 전문가님은 네이버의 오늘 주가 강세 어디에서 좀 환호 포인트가 있었다고 보세요? 네, 일단 뭐 네이버 페이 쪽에서 매출이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매출 증가가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난 7월 달부터 바닥권에서 급등세가 나왔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언급됐던 게 이제 그 네이버 페이를 금융사업 기술해 가서 분산. 금융사업을 강화한다 이 부분이었는데 예. 이게 실제로 투자가 진행이 많이 되고 있던 상황인데 사실상 네이버 페이는 결제 시스템에 가까워요.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사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네. 온라인 쇼핑에서 결제용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게 다 실제로는 자동으로 연결돼 가지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똑같은 물건을 고를 때도 네이버페이가 가능한 제품을 결제하게끔 되는 네. 그만큼 이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뭐 아시다시피 온라인 쪽은 광고와 쇼핑 쪽이 가장 캐시카우입니다. 이쪽이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일본 쪽의 투자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네이버 페이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비용이 나가는 부분을 이제 매출 증가로 커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박준영 운영님 말씀 주셨지만 지금 시장의 쏠림의 일환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성장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싼 주식들 아까 말씀드렸죠 화학, 철강 이런 주식들 지금 진짜 말도 안 되게 싸거든요. 네. PBR이 0.2배수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사서 놔두면은 배당 한 1년에 한 4%, 3% 먹으면서 내년 내후년 가면 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쪽으로 돈이 안 와요. 네. 싼 건 알겠는데 뭐 좋은 거 없잖아 이런 식인 거죠. 뭐 당장 중국에서 바뀐 거 있어 이런 네. 식이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인 자금, 그러니까 기관들이 돈이 없어요. 이건 지금 시장의 큰 틀인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은행에서 DLF 사태부터 해서 라움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기관성 자금들이 더 위축이 됐어요. 더 위축이 됐는데 외국인들은 네. 지금 별로 안 들어오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펀드는 항상 돌아가요. 돈이 한정적인 제한적인 상태에서 돈
돈이 있고. 싼 건 알겠는데 거기 갈 돈 없어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럼 오히려 그쪽에서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실적이 좀 되고 성장이 좀 나오는 쪽에 전망이 괜찮은 쪽이 숫자가 확인돼 버리면 거기로 우르르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네이버인 거예요. 아무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움직임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네. 또 카카오가 미리 판을 깔아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업종에 대한 기본적인 추세 구조나 이런 것들이 수급적으로도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매출 증가라는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높게 나온 데에 대한 자극이 돼서 오늘 급등세가 나왔는데 뭐 이번 주 그러니까 내주 초 정도까지 단기 움직임은 이어지겠지만 추세적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좋네요. 구조적인 특징에서도 원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성과를 보여줬을 때 잘했다라고도 평가가 나옵니다. 두 분의 의견이었습니다.